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일교차 큰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 안팎으로 출발해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도 쾌청해서 무난한 하루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 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적게는 5mm, 많은 곳은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하늘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벚꽃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 장릉에서 창작 뮤지컬 1457 잠든 소년 장릉 낫도깨비가 주말 상설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강원관광재단이 이달부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감자 페스타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4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미분양 아파트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2,89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310여 가구로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강원도 내 장기 미점검 사업장 70여 곳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과 면담도 이뤄지는데요. 본 점검에 앞서 강원도 내 사업장 200여 곳에 대해서는 이달 16일까지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AI 대전환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2027년까지 국비 등 23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240여 곳에 인공지능을 도입합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용 공공 GPU팜을 구축합니다. 또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도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작 뮤지컬인 1457 잠든 소년 장릉 낫도깨비가 올해도 주말 상설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장릉 소나무 숲에서 펼쳐지는 실경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극단 시와 별의 상지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1457 잠든 소년 장릉 낫도깨비가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1457 잠든 소년은 조선의 어린 왕 단종의 마지막 시간을 따라가는 뮤지컬입니다. 유배 전우를 중심으로 어몽도, 세조, 정순왕후, 사육신등이 했던 역사적 선택을 영월 설화인 늑말 낫도깨비 시선으로 따라가는 작품인데요. 네. 네, 야외 공연에 적합하게 창 제작하여 2023년 4월 장릉에서 초연한 이후로 올해 4년째 이어지는 주말 상설 공연입니다.
사실 영월군에서 이전부터 단정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장른 낫도깨비라 첫 회는 그 이름으로 시작했고요. 네. 입소문이 나면서 2년차부터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영월을 찾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더 잘 전하고자 현재는 왕이었지만 소년으로 생을 마쳐야 했던 그 시간과 의미를 담아 1457 잠든 소년을 메인 제목으로 쓰고 장른 낫도깨비를 부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단종의 생애와 또 영월 설화인 늑말 낫도깨비를 결합한 작품인 건데 이 늑말 낫도깨비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단종이 돌아가신 후에 시신이 버려졌는데요. 네. 영월 호장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해 선산해 보셨지만 단종을 지키고자 장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위치를 다들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후 장릉 바로 옆에 늑말마을에 전해지는 설화인데 한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소변을 보자 도깨비들이 나타나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종 때 단종이 복이 될 때까지 도깨비들이 시신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연에서는 그 도깨비들이 영월과 단종의 시간을 모두 기억하고 지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고 작품을 감상하면 또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더라고요. 자, 또 장릉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공연인 건데 관객들이 이 특별한 공간에서 공연을 더 깊이 있게 즐기려면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단종이 잠드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공연하다 보니 관객분들이 단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더 깊게 느끼시더라고요. 네. 실내 버전이 1457 소년 잠들다가 스토리와 감정의 깊이를 더한 작품이라면 실경 공연은 소나무숲 자체가 무대이고 또 빛과 바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도깨비들의 안내에 따라 함께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즐겨주시면 단종과 주변 인물들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장릉에서 공연을 보신 후에 청룡포와 관풍원까지 방문하신다면 작품 속 넘버와 장면들이 실제 공간과 이어지면서 훨씬 더 뜻깊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또 넘버는 극단 SNS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올해 9월 11일,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된 지역대표 예술단체 사업을 통해서 저녁에 더 특별한 실경 공연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도깨비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실내 공연 버전인 1457 소년 잠들다는 국내뿐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받아 왔는데요. 관련 성과도 이 시간에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작년에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코리안 씬에 선정되어서 한 달간 영국에서 해외 관객과 평론가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시안 아츠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비영어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 뮤지컬 어워즈 최종 후보작에 선정되면서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BC 생방송 뉴스 인터뷰 외에 관객들의 긍정적 후기와 입소문이 이어졌고요. 특히 평론가분들이 높은 평점과 함께 시적인 가사와 매력적인 연출을 높이 샀습니다. 또 이에 이어서 올해 ICW 글로벌 투어의 한국 대표작으로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안 아츠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게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작품이지 않습니까? 해외 관객들은 이 작품을 좀 어떻게 감상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시어별 작품의 특징은 지역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로 느끼면서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함께 경험하시도록 합니다. 야외 상설 공연은 지역성이 조금 더 강한데도 엔딩곡인 진홍곡을 들으실 땐 관객분들이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시는데요. 해외 관객분들도 먼 나라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운의 삶을 살았던 소년 단종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선택, 또 관계와 기억을 느끼셨습니다. 또 이 작품은 그래서 아이들은 도깨비를 재밌게 보고 청년들은 단종과 정순의 사랑을 가슴 아프게 보고 중장년부터 어르신들의 재관람률이 가장 높은 편인데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시간과 떠나보낸 일을 떠올리며 큰 위로가 되었다며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도 단종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인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과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좋은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2023년의 초연을 시작으로 주말 상설 공연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일정도 지난 29일에 시작이 됐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관람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 일요일은 11시에 장릉 소나무숲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공연합니다. 장릉 입장객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공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야외 공연이라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날씨 확인하면서 알쏭달쏭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장객, 장릉 입장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죠. 네. 자, 공연을 제작한 극단이죠. 시와 별에 대한 소개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동안 지역에서 어떤 작업들을 이어오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코로나 때 영월에서 쉬어가려던 예술인들이 우연과 인연이 겹쳐 시작한 극단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월이 좋아서 정착했다 보니 지역 콘텐츠로 작품을 만들 때 더 애정을 담아서 만듭니다. 작년 오사카에서도 공연한 진달래 장애사는 폐광 전후 지역의 변화를 담은 작품이었고요. 인구 소멸 지역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로라, 또 영월 관계 경춘을 소재로 한 월기 경춘, 수만호탑이 있는 바람 등 다양한 지역 소재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기초난 창작진과 지역 배우들이 함께 성장해온 만큼 대도시가 아닌 소지역에서도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영월군과 국민들께 보답하는 방법은 결국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다양한 작품으로 지역 내외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단종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주목받으면서 영월이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단종은 역사 속 인물이지만 현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력, 선택, 책임 같은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종 소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영월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뮤지컬을 통해 그 이야기를 잘 전하고 싶고요. 영월 국민으로서 영월을 찾으신 분들이 단종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실 수 있는 영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영월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지역 곳곳도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457 잠든 소년 장릉 낫도깨비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영월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살다 보니까 영월만의 정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단종께 어몽도가 그런 정을 들여서 조금은 덜 외롭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뮤지컬 1457 잠든소년과 영월은 청취자 여러분께 그런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월에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그 위로의 시간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예정대로라면 내일도 공연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 예보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날은 저희가 사전에 오늘 같은 날 오늘 중에 공지를 드릴 거고요. 네, 비가 오면은 정말 야외 흙바닥에서 저희가 공연을 좀 하거든요. 소나무숲에서. 그래서 보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네, 일요일은 아마도 비가 개니까 그날은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가 오면 당연히 야외 공연은 취소가 되겠는데 가끔 이제 예보가 또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쯤 공지를 해주시나 궁금했는데 전날 보통 공지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보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그건 좀 어려운 게요. 저희가 무대 어쨌든 설치를, 음향 설치도 해야 하고, 또 배우들도 모여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면 공지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 토요일은 공연이 취소되는 거고, 일요일은 예정대로 하시는 걸로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 공연은 취소고요. 일요일 오전 11시 공연은 장릉 소나무숲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3년 야외 초연 이후 관람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죠. 1457 잠든 소년, 장릉 낫도깨비. 올해 일정도 큰 기대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모쪼록 보다 많은 분들이 단종과 영월의 각별한 인연을 이 공연을 통해서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극단 시와 별의 상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천천히 느껴보는 여행. 요즘 이런 체류형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강원 내륙 곳곳의 매력을 연결한 프로그램이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내륙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데 먼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관광재단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추진하는 오감자 페스타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등 영서 내륙 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 온 5발자국 관광 마케팅 협의회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기획됐는데요. 특히 숙소와 체험을 결합한 1박 2일 체류형 상품으로 구성돼 여행객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네. 또 오감자라는 이름처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5가지 감각으로 강원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강원관광재단 지역특화팀 박정현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감자 페스타는 2025-2026 강원 방문해를 맞이해서 원주, 영월, 평창, 홍천, 횡성 등 영서 내륙 5개 시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이 오감자는 5가지 감각으로 강원도를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각 지역의 숙소와 이색 체험을 세트로 묶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들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이 있으시라면은 그런 고민을 접어두시고 이 여행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처럼 단순 관광이 아니라 숙박과 체험이 결합된 여행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운영 방식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오감자 페스타는 취미 여가 플랫폼 프립과 협업해 운영되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오감자 페스타를 검색하면 상품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고요. 2인에서 최대 4인까지 팀 단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1일 상품이 공개된 이후 72시간 이내 예약을 하면 10%에서 15%까지 얼리버드 할인도 제공되는데요. 네. 이처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서 개별 여행객을 겨냥한 점도 특징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4월에는 2가지 대표 상품이 운영됩니다. 먼저 아트 힐링 캠핑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1박 2일 코스로 원주 피노키오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월 젊음달 와이파크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숲속 캠핑과 현대미술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감성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인 기준 13만 5천 원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도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단종의 발자취 역사 기행 상품인데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영월 단종 문화제 기간에 맞춰서 운영되고요.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시작해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날 영월로 이동해 젊은달 와이파크, 서남 말뗏목 체험, 장릉, 관풍헌까지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단종 문화재의 낫도깨비 공연까지 포함돼서요.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계속해서 강원관광재단 지역특화팀 박정현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서 내륙 지역이 강릉이나 속초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는 건 또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번 오감자 페스타를 통해서 가장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당일치기 여행이 아니라 좀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식당도 한번 가보시고 주민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만이 주는 그 매력을 깊이 느끼는 게 바로 진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여행객들에게도 지역에게도 훨씬 큰 활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가족 숲속 놀이터도 있고 6월에는 또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예술 힐링, 평창에 그 유명한 개춘 클래식 축제가 있어요. 또 9월에 영월 별밤 와인 조교, 또 10월에 월정사 명상 웰리스까지 매달 강원 내륙의 새로운 매력을 꺼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프리뷰랑 강원관광재단 SNS 팔로우해 두시면은 또 좋은 소식 빠르게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강원도는 강원 내륙의 5발자국 동네로 놀러 가자라고 이렇게 입소문을 좀 내주시면 제일 좋거든요.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보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하루 더 머물며 지역을 느끼는 여행인데요.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 곳곳의 매력을 연결한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관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른 지역 내 수출 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라 지역 내 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수출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대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대 3년간 3.5%까지 2차 보전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3억 원에 대한 3% 2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제 운송 물류비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부담 줄이기에도 나섭니다. 네, 이 같은 지원 강화와 함께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고요? 네, 동남아, 미국, 호주 등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발굴에도 적극 나섭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동남아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를 원주로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회수나 환율 변동 등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50만 원까지 수출 보험료도 지원합니다. 또 원주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에도 수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확대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동 사태에 따른 원주 지역 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추진한 동계스포츠 대중화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평창군이 동계스포츠를 생활체육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동계스포츠 생활체육 대중화 프로젝트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1,200명의 체험객을 유치하며 생활체육 기반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군이 공동 추진했습니다. 동계스포츠 행사 운영 전문기관 윈터 700이 운영을 맡았으며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스포츠 종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운영됐나요? 네, 프로그램은 크로스컨트리와 봅슬레이, 오리엔티어링, 바이애슬론 사격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 선수 중심이던 동계 스포츠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초보자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관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니 대회도 함께 개최해 참여 만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참여를 넘어 학교 체험학습과 기업 연수 등 단체 프로그램으로도 확대 운영되며 지역 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동계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동계 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공간 규제 제도화에 나선다고요? 네, 영월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공간 규제가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영월군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과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 및 운영합니다. 또 통행 금지 구역은 청소년의 출입이 24시간 전면 제한되며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 통행이 제한됩니다. 구역 지정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며 이후 경찰과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횡성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횡성 소방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한다고요? 네, 횡성 소방서가 키오스크형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합니다. 소방서는 횡성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성군 보건소에 키오스크형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키오스크형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별도의 강사 없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키오스크 장비 영상 안내에 따라 단계별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슴 압박의 속도와 깊이, 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청취 가능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